시작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요. 외 땅에서 본 미치 이주민. 이게 이제 벌써 세 번째인데, 작년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은, 백제의 형제나라, 미추홀. 이것이 알고 보니까 원래는 저 미치라고 하는 발음이라, 미치라는 목지라는 한자로 적혀 있는 이런 나라가 결국은 보니까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나오는 백제의 형나라인데 알고 보니까 위서 한전에 나오는 미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석하다 보니까 미치나라가 345년까지 존속해야만 했었다 하는 결론이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서해안을 비롯해가서 남해안, 그러고선 오늘은 비로소 규슈, 혼슈, 그래서 일본까지 이제 들어가는 이런 차례인데 처음 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잠깐 그동안에 한 얘기 갖다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얘기의 시작은 얘기의 시작은 제가 백제 역사를 하다 보니까 유적을 직접 보고 싶다. 그래서 나라까지 가서 열흘 동안 찾다 맨 마지막에 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오미야 신사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뒷산에 바위덩어리 세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모시는 신령이 미치나라, 미추홀 나라의 신령 또는 토지대감의 신령, 이런 이름이 거기서 보이기 때문에 저 기가 막혀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우선 찾아본 게 백제와 관계될 것 같아서 보니까 하남시에 있는 두 산, 숭산 또 이성산, 이것이 돌로 된 재단도 있고 해서 거기에 제사를 모시던 신성한 산이다 하는 것은 알게 됐는데, 근데 그래도 안 풀리는 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인천에 있다고 하는 미추홀의 신령을 거기다 모셨나? 그게 또 이제 중국 기록, 거기 이제 위서 한전으로 찾아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것이 거기에 이제 나온 대목의 하나가 바로 여긴 달을 안쯤 여기 적혀놨습니다. 진왕이 다스린다, 멱치국을 다스린데 그 나라의 신치는 혹가, 우호 등등등이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알아낸 사실인데 이 혹가라는 말이 역사를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혹은 더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뜻이 단체 이게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제가 20년 전부터 한 이나리야마 고문에서 나온 칼에 새긴 글에 똑같은 말이 한자로, 다른 한자로 효과라고 나오는데요. 결국 알고 보니까 그 뜻은 뭐냐? 왕의 왕을 모셔받드는 존칭의 최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꽃가옷 가장 좋다는 것이죠. 가장 높고. 그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믿게 됐고, 그 꽃가 또는 원래는 우리 쌍히읗, 헉가 이 정도 돼가서 히읗도 되고 기역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혹가로 되는 이것이 원래는 중고음, 그러니까 3세기, 4세기, 5세기 이때 이제 발음하면 혹가 이 정도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이제 꽃가가 된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모든 게 풀려. 꽃가. 여기에 우호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 신치인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말을 할 것 같다면 이게 센치예요. 힘이 센 사람이다. 우두머리다. 이런 뜻인 것 같아. 센치. 이 센치인 우호라고 하는데 여기 그런 센치 이름이 네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한의 두 사람, 또 변한의 두 사람. 근데 성이 없어요, 다들. 이 양반만 성이 있어요. 우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호자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고부터 되면 구 정도 됩니다. 이게 결국은 알아낸 것은 삼국사기에 고이왕, 그것에 이제 옛날 발음이 구예 역시.
그 구일 갖다 줄여서 이제 한자 하나만 써가지고선 코로 붙였고 성은 우시다. 성서에 보면 그 우시라는 건 거기도 나와요. 이게 틀림없는 얘기인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그러면 이 센치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 최고 우고가 붙으니까 꽃가가 붙었으니까 그게 우고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왕이 됐냐? 진왕이. 그것도 설명이 있어요, 거기에. 한전에. 어떻게 왕이 됐냐? 모두 떠받들어서 자기가 이제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건 증거도 없고. 그게 떠받들어서 이제 왕이 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누가 떠받듭니까? 그때 뭐 요새처럼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락할 길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사꾼이에요, 바로. 돌팔이에요. 바다로 돌팔이.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센치들 갖다가 구슬려서, 이 미친 나라의 왕을 갖다가 진왕으로 이렇게 모시면은, 그러면 중국과 이제 통상도 잘 될 거고, 너희들도 좋고, 나도 좋고, 다들 좋겠다. 이 정도로 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가지고선 이 마한 변안에 있는 센치들 갖다가 잘 협상해서 그래서 진왕을 모셔받들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얘기들이 그 한전에요. 먼저 요 글이 쓴 다음에 또 나옵니다. 근데 무슨 얘기 나오면은 그것도 참 여기서 한 적어볼까요? 이제 무슨 사정이냐면은 그 244년경이에요. 위나라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가지고선 이 공선왕권, 이것이 요동군 일대를 갔다 오고 낭랑과 그 대방 갔다가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아주 동쪽 끝 옥조, 뭐 예맥 여기까지 쳐들어가요. 그래서 돌아온 게 245년경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갑질이 시작해요. 이 마한에 대해서 너희 나라는 원래 그 낭랑에 속해 있었으니까 너희들 8나라를 낭랑에다 붙이겠다. 그러니까 그 마한에 센치가 격했어요. 그래서는 한이 이번에는 분했어요. 근데 결국은 내 생각엔요, 분한 것이 한이고 격한 것이 센치인데 A equal B, B equal C는 A equal C라는 것이죠. 이 한의 센치가 격분했다. 그게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방하고 그 낭랑에다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방인 군수를 갖다 죽입니다. 근데 결국은 힘이 붙여가지고서 자기가 여기 그 다음에 글이 재밌는 거예요. 한멸 무슨 뜻이겠어요? 한센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쓰는 것이 춘추필법이라고 했다는 것 같아요. 명문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신치가 격분했다는 대신에 뿔뿔이 헤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은 그게 이제 은은하고 더 뭐 깊이 있고 그런 뜻으로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이 센치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이 센치인데 센치가 죽었. 한의 센치는 누구냐? 여기 나오잖아요. 우고예요. 고이왕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대개 246년경입니다. 245년까지 철저했거든요. 동쪽에서 주다 정복한 다음에, 그것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갑질을 시작한 거죠. 너희는
원래 낭낭에 속했으니까 너 우리 마음대로 띄워서 여기다 붙이겠다. 근데 한해 센치 고위방은 이게 무슨 벼락이냐? 그게 쳐들어간 거예요. 만만치 않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방 태수까지 이제 죽이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시비 붙여가서는 결국은 죽게 되죠 자기도. 그게 상묵사기는 좀 들여다봤지요. 어떻게 뭐가 저게 나오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는 뭐냐면은 이 낭낭이 이제 쳐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동쪽으로 그 빈 틈에 들어가서 그 낭낭 군민을 갖다가 잡아왔다.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 경로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돌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군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40년 뒤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무사기예요. 이 대방에 그 사돈 관계가 있어서 대방군이 그런 관계인데 고구려의 진공을 대방군이 두려워해가서는 원군을 하기 때문에 원군을 청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또 나오네요. 40년 후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를 그게 두려워서 지금 뭡니까 풍납토성이 있는데요. 위례성 여기로 가가선 왕실을 다시 꾸미고 아차성 또는 그 사성을 갖다가 보수를 했다. 40년 후 얘기입니다. 이 당치라는 얘기죠. 40년 전 246년에 이거 죽었기 때문에 금방 이제 쓰기를 하고선 들어올까봐 들어와서 이제 옮겨간 거죠. 그리 사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제 주장은 246년에 인천 이것도 원래 요새는 재물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재물은 이게 이두루식으로 풀어보면 재물호. 근데 지읒하고 디귿하고는 바뀌기 쉽거든요. 대물호가 아닌가. 원래는 대물호였었다. 다물호가 이 사람들이 즐겨 쓰는 지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니야. 부왕이 돌아갔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서 쳐들어올 것 같아서 바로 옮겨가서는 성을 갖다가 수준이 이렇게 했을 거다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래서 상부사기에 있는 기록이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고 286년에 죽은 게 아니라 246년, 40년 앞당겨서 그때 이제 이분이 고역이 돌아갔고 제껴왕이 그걸 이어가서 백제로 가가선 천도한 거죠. 그래서 백제를 갖다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준양이라는 자리가 지키고 있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또 이상한 게 자꾸만 생겨요. 보니까 아니 상부사기에 보면은 왕이 이어온 연대가 또 쭉 적혔는데 상부사기에 따를 것 같으면은 286년에 고위왕이 죽었다면 140살이 돼요. 이것도 당치라는 얘기고. 앞뒤가 당체 맞지가 않네. 230년에 돌아간 것으로 하면서 그러면 또 증거가 뭐냐? 해서 찾아보니까 또 그 기가 막히게 여기 김포니 뭐니 여기 아파트가 막 들어서잖아요, 주세. 또 여기 위에 하남시도 마찬가지 아파트가 막 들어서는데 여기다 겨우 지표 조사를 해서 한 다음에 그것은 집을 짓기 마련이기 때문에 파보니까 이 고각진 증거가 이 이론을 갖다 뒷받침 고각 증거 자꾸만 또 계속 나오네요. 힘은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결국은 제 얘기는 지난번에 한 1년 전에 한 얘기인데 이 진왕이 고위왕이었었고 230년 전에 그때 위례성도 지금 이 풍납토성에 있는 그 자리에 바로 근데 그것도 확실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로 그 아들이 제껴왕이 천도하면서 거기서 눌러 앉아가지고선 근초왕이 정변을 일으켰는지 뭔지 하여튼 그때부터는 우씨의 정권이 완전히 없어져요. 상사기에서. 그 전까지는 우씨가 거기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 짐작은 그리고 상부사기에 볼 것도 근초왕이
왕이 된 다음에 20년 동안은 공백이 아무 소리가 없어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씨도 완전히 없어졌고, 물론 이건 제 추측이지만은,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증거 외에 또 뭐가 있냐? 우리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진나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면서 낭낭이니 대방이니 이제 그대로 물려받고, 그러면서 이제 낭낭 거기에다가 전초 말하자면 대사관 대사관이라 무슨 지방장관 같은 걸 놓고선 이 마한, 변한 또는 진안에서 나오는 사절, 그건 동북아의 동이족은 주다 오면서 무슨 토사물 갖다 바친다든가 또는 거기서 이제 하사물을 받는다든가 그런 중간 과정을 한 그 기록이 있답니다. 그게 8번이나 나와요. 마한의 이름이. 근데 그때까지는 마한이 존속했던데 그 마한이라는 것은 바로 미치에 있던 진왕이 다스린 나라다. 이런 결론 내고 중국 기록의 문헌에서도 역시 그 증거를 갖다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럼 다른 또 증거는 뭐냐? 그래서 서해안 따라가고 남해안 가보고 오래를 할 차례가 규슈, 혼슈, 일본에 이제 찾아가 보는 차례였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해안, 남해안에 이제 미추 사람들이 가면서 장사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면서 냉된 그럼 자취가 뭔가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무로라는 그 지명, 이것이 이제 캐롤린만이 있는 그런 서산 일대에도 역시 그런 지명이 있거니와 거기에는 아까 이제 맨 처음 얘기 시작할 때 재단 이런 것들도 거기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서산 일대에는 덕수 이씨 다무로를 갖다 본관으로는 이 씨가 거기에 이제 집성촌을 갖다 이루고 살았던 것이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런 등등 그 이때에 또 나중에 이제 백제가 거기다가 다무로라는 말하자면 백제 군 이걸 갖다 차리는 그런 증거가 고서가리 왕관 이런 것들이 나와서 확인되는 건데 그런 등등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번엔 김해 또는 부산에 있는 그 일대를 또 쭉 찾아보니까 거기에 2세기 말부터 시작해가 우선 왕급 무덤에서 미추홀 사람들이 말하자면 거기 있으면서 왕급 말하자면 권력과 재력을 갖다가 한 그런 상징으로서 가령 거기에 여러 가지 유물이 거기 같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가령 구리창을 갖다가 제2기 성스러운 기물로 이렇게 모셔봤던 그런 걸로 좀 생각하는 건데 그것들이 나오는 무덤이 있고 아울러서 이 유목민족이 쓰던 취사용 그런 구리솥 이것들이 나오는 무덤이 동시에 순장을 하고 있더군요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이 부여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인 이러한 미추홀 사람들이 그때 구슬을 갖다 가져온 그 증거다. 이 구리창은 또 뭐냐? 이것은 규슈에 이제 지금 금방 바로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규슈에서 넘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 구리창이 이런 제사를 드릴 때 구슬할 때 쓰는 그런 성스러운 기물 그릇 이것으로 이제 바뀌더군요.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김해라든가 부산에 있던 이러한 미치 이주민들도 지켰을 거다. 그런 증거를 갖다 지금 볼 수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일이 또 이 규슈에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슈, 혼슈 여기에 있던 미치 이주민들의 실상이 무엇이었겠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자는 차례였었죠. 그래서 오늘 좀 길었는데요. 하여튼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위서 외인전입니다.
위서 한전 바로 뒤에 또 계속해서 있어요. 이제 거기 얘기부터 이제 시작할 것 같으면은 위서 웨인전을 보면은 이 태방 관리가 태방에서 황제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한반도 서해안 쭉 따라가서 구야 한국 김해에 있던 그 삼한 한 나라, 금간 과야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대마도를 거쳐가선 그 다음에 이끼섬 여기 지금 쭉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다시피 그 대방에서 시작해서 구야 한국의 이제 김해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마국은 이걸 갖다가 김성환 어머니 물론 우리말로 이제 풀이해가지고 다말하다 이것은 말 맞자고 이제 대자고 그래서 이게 다말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치 이주민들 이 사람들이 옮겨가면서 사는 곳마다 그 붙이던 이름들이 다마라, 다무로 뭐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붙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간 곳에 이끼고 여기 그림이 지도에 있는데요. 여기 지도에 여기 이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한 75km 된대요. 이 대마도까지 이 다마라. 거기서는 그 다음에는 이끼섬, 그 다음에는 여기는 맞소라는 나라, 그 다음에는 이도구, 후미국, 나구 이렇게 쭉 적혀 있는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위서 한전에는 위진전에는 12,000km, 2,000리라고 이렇게 적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선 나라에 있었다 또는 규시에 있었다 그래서 한 수십 년 동안 일본에서는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손영건이라는 양반이 아마 제야 역사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교포인데 이 야마도라는 나라의 전해결 이런 책을 썼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볼 것 같으면 사실 12,000km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은 10분의 1로 줄여서 1,200이 될 걸 뜻하는 거다. 딱 들어맞이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런 따라 그러면 위서 한전 위서 웨인전에 져 있는 야마토라는 나라를 3세기 초에 세운 그러한 나라의 여왕이 이제 히미코인데요. 히미코 여왕인데 수도는 나구이라는 나라였었고 그 정도까지 이 선영군은 밝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해석하는 거는 또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적힌 나라 이름에 따라서 자취를 갖다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그림 갖다가 여기서는 이거는 인천에 있는 미추 산성에 있는 제사터. 우리말로는 검단이라고 합니다. 검은 신령, 단은 단화를 줄여는 한자로 하는데 단화가 다라하면 돌입니다. 바위예요. 그러니까 바위로 된 제단, 이 신성한 신령 같은 모신을 그래서 그것이 한자로는 검단으로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에 문학산에 있는 거. 이거는 아시다시피 마리산 강화에 있는 거. 이것이 원래는 소마리, 이게 소마리. 이것이 하남시가 같으면 원래 백제의 두 번째 수도. 거기 보면 거기에 숭산이 검단산으로 현재 있는데 여기가 소마리, 거기는 제단. 여기는 이성산인데 거기는 제단.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대로 또 일본 나라까지 갔다 한 것이 제 주장이고요. 그 중간 과정에 우선 첫 번째가 대마도. 근데 대마도엔 여러 가지 자취를 갖다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말씀드린 것은 무덤을 볼 것 같아요. 왕급 무덤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미치이즘이라는 것을 갖다 증명하는 유물이 있다. 그래서 그것들도 역시 이 사람들이 거기서 거의 왕 노릇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지적할 것은 대마도에서는 122개라는 구리칼이 나왔다.
구리칼이냐, 구리 그 창.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성한 그 제기, 제사 드릴 때 그릇, 굿할 때 쓰는 그릇으로서 이제 신성시에 한 그러한 그 유물이다. 122개 나왔던 것은 이 양반들이 여기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다 하는 증거고, 그럼 거기서 뭘 했겠는가? 거기서 이제 논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이 주로 한 것은 이 무역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낭랑 또는 사만, 그리고 이제 규슈, 이 세 군데를 갖다 와가면서 이 해상 무역을 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서, 근데 그이들이 주선을 해가서 협상을 해서 진앙도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이 히뭇과 여왕도 이 사람들이 거기에 싸움질하고 있던 그 무당 왕들을 갖다 구슬려서 이 여왕을 이번에는 서천에서 모셔다가 이제 그 여왕을 떠받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주장이고요. 그 근거를 갖다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에 보면은 여기 이제 부산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대마도, 그 다음에 이끼섬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50km, 여기서는 75km. 근데 이끼섬도요, 그 한자로 보면은 일자에다가 대자됩니다. 원래가 이 위서 한자는. 그게 제 주장은 이게 이제 이끼섬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한자도 달리 쓰지만은 아까도 여기서 나오는데 하여튼 이끼섬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이크. 이게 크가 이제 여기 이거 되는 거고, 이는 이거 소리가 옮긴 거고. 그래서 이크 할 때 이크를 갖다가 이크. 이게 웬 섬이냐? 그래서 붙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실 이끼라는 말이 뭔지 모르죠. 일본 말로 이렇게 적혀 있긴 하지만은. 그 한자도 달죠. 그래서 그런 이끼섬이 1세기 때부터, 1세기에요. 거기에, 여기가 이끼섬입니다. 여기에 그 유적지가 있는데, 그 유적지에는요, 1세기 때에 배가 닿는데, 배터에다가 돌로 벽을 쌓아놨어요.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이용했다. 무역이 성했다. 유물도 많이, 낭랑 유물까지 다 있더군요, 보니까. 가봤어요, 거기 있는 섬에. 그 등등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유적지 하나 보면은, 거기에 우리말로 소도라는 그러한 그 자리도 있더군요. 그게 이제 소도라는 것은 소가 이제 신령, 도는 토, 그러니까 소를 모시는 토. 그래서 성스러운 토이죠. 생츄어리 영어로는. 거기서는 범죄를 한 사람 들어가더라도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성스러운 시원하는데 그런 것들도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그러고 그게 가보니까 13세기까지는 그러한 미티 이주민이 세운 신사가 있었대요. 기록에 나옵니까? 근데 그 기록, 몽고군이 초들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잿더미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흔적도 없는데 그런 기록을 보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역시 미치 이주민들이 많이 살았었다 하는 것을 그런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또는 유품을 통해 가지고선 여기도 많이 무역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잠깐 적어놨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이제 마츠로라는 곳입니다. 마츠로가 이끼섬이 여기 있고요. 마츠로라는 것이 바로 요 정도죠. 여기에 있는 유적지가 연구가 많이 되어 있더군요. 보니까 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오는 유물이요.
요건 이제 대마도에서 나오는 유물들. 거기서 두드러진 게 낭낭톡이래요. 그 나오는 그 칼 중에 이 날이 이렇게 커다란 그런 창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아주 특별히 그 크게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신성한 그 제규를 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122개 나오는데 규슈에도 그 정도의 수. 일본 전국에서 한 4분의 1이 전부 대마도에서 나온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이 이제 마츠로인데, 마츠로에서 가보니까, 이건 아까 본 이 배터에 있던, 이끼섬에 있는 배터, 거기 돌로 쌓인 이런 석축물이 있고요. 그 마츠로에 가보니까,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놀라운 게, 바로 그 터가 일본에서, 삼안에서 2600년 전에 도입한 논의 흔적을 갖다 그대로 또 재현했더군요. 거기서 그 옛날부터 있던 쌀이라고 하면서 쌀 갖다 이제 맛보라고 마셨는데 그 여자가 그러던데 바삭바삭하다고. 그래서 맛이 없다고. 왜? 바삭바삭하는 건 우리말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그 일본 말에 처음 들었는데 어떤 바삭바삭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런 말까지 하면서 이것이 바로 여기 2600년 전에 한반도에서 변호사 처음 들은 곳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물들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바로 이제 그곳에 있는 그 유물들의 그 눈을 끼는 것이 이런 것이 낭낭토기, 이런 것은 사만토기, 또 여기에 마츠로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물들을 갖다 팔찌니 뭐 이런 것들은 벽사용, 그러니까 액마기로 이런 것들 갖다 많이 쓴다는데 이런 것을 유적이 이제 전시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잠깐 더 들어갑니다만 이끼섬에서는 이러한 오수전이라든가 화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쇠망치 뭐 이런 것들 쭉 나온 것들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마츠로라는 곳에는 다른 흔적보다도 거긴 기록이 여기는 모노노베가 미치 이즈미니를 부르게 된 일본 이름인데 그 모노노베 우두머리가 여기서 골님 노릇을 했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골님이 나올 수 있었을 거고 그래서 역시 그것도 한 증거가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기도 역시 교육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이제 미치 이주민들이 많이 살았을 거다 하는 심정을 갖게 됐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나라가 이도국입니다. 이도국에는 히미코 여왕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 이름이 나스미래요. 근데 동생이 아까 말씀드린 소년권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대요. 거기서 국왕 노릇을 했었다, 이 양반이. 그러면서 거기에 이대설이라는 그런 벼슬 넓어서 이대설은 그런 중국의 옛날 고대 살복 같으면은 유주 자사령에서 그것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령관 격의 있는 사람인데 그러한 구실도 하면서 이 야마토에 있던 여러 남들 무서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강한 권력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히미코의 동생이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근데 여러 가지 증거로 봐서는 아마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 나섬이라는 사람이 이다솔이라는 이러한 벼슬을 가졌는데 그 벼슬을 가진 국왕이었고 여기에 이제 막강한 권력자다. 근데 그 사람만이 히미코를 갖다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기록에 따를 것 같으면은.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국왕으로 있는 이도국에 여러 가지 또 유물이 뭔가 알아보니까 요거 이제 준비가 돼가서 완전히 복원이 돼 있더군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한나라 시대 때 거울이니 뭐 이런 것들 유물들이 많이 전시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국왕이 세 사람의 국왕의
무덤이 있는데 그 중에 맨 처음에 왕은 107년에 한나라에 사절을 보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양반의 이름이 수승으로 나와요. 수승. 근데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현재식으로 발음하면은 즈이쇼인데 우리식으로 발음하다 보면 수승이고 이 중고 음도 거의 비슷해요. 수승으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승은 스승, 선생님 또는 무당이라는 뜻이죠. 결국 이때 당시에 왕이라는 것은 일단 무당이었다 하는 것의 증거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한 그 스승의 무덤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이제 가령 그 한나라 시대 때 거울 이것이 한 10개 나왔다든가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전적 여러 가지 증거를 갖다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이도국을 다음에는 후미국이 나옵니다. 여기 그 위에 이제 볼 것도 후미국.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여기가 이끼섬인데 그 다음에 마쓰러가 여기 있고요. 예. 여기가 이제 마쓰러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이도국이라고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한 것이 후미국이라고 여기입니다. 여기에. 거기에 나오는 고분 하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그 앞은 둥글고 뒤는 저 뭐가 난 이런 무덤인데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앞에 그 둥근 부분. 그런데 그 놀라운 게 이 서천에서 힘있고를 모셔갔다고 제가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서천에도 이 3단으로 된 그 봉우리가 있는 3단으로 된 제단으로 되었던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나 5세기 정도에 지은 거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고학자들은. 이건 이제 3세기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 후미국 이것이 이제 바로 요점 동에 있는데 그 후미국의 그 또 하나 재밌는 것이 부산에 있는 그 임나가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그 후미라는 나라가 있었던 나라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후미가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그 부산에 있는 후미나라는 바로 이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종발성이라는 임나가라에 이제 그 성이 있는데 발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두루 또는 우리 중고음을 따져보면 조바라 정도 사와라가 되면 나중에 그게 초량으로 바뀌고 아직도 그 초량의 그 동네 그대로 있죠. 새로운 초량에 생겨서 그것은 부산역으로 온 것 같지만은 이전에 거기 있었다는 것이 기록에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산성이 있는데 산성이 목장 상성으로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 성터는 그대로 있더군요, 보니까. 그러니까 임나가라가 있었던 종발성, 이것이 이름이 사와란데, 조바란데, 그 중고음은 거기에 이제 동네 이름이 그게 이제 한자로 표현되면 초량동이 되고 바로 그 밑에 있고, 그게 바로 또 일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이 나라가 있는 후미국에 여기도 역시 그 밑지 사람들 거기 살았다는 것이 이제 그 기록에 있고, 그러고 이름이 또 후미도 여기 있고, 또 그 부산에도 있는 나라 이름도 역시 그 후미가 어딘지 몰랐지만은 이런 식으로 따져보니까 거기가 바로 지금 후미라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짐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그 밑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왜냐면 기록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광개토왕비에도 거기에서 이제 나온 그 외근은 나오죠. 물론 거기서는 그 일본 그 광개토왕비에는. 그러나 그 외 사람이라는 것은 미치 1세기부터 일본으로 가서 살던 미치 이주민이다 하는 것이 이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유적이 눈에 띄더군요. 그래서 역시 후미라는 나라에서도 미치 이주민이 많이 살았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나국이 나옵니다. 나국이라는 것이 여기에 후미국이 있고
여기 이도국 있고, 나국이라는 것은, 여기 나국이에요. 요게 나국이에요. 한자는 노국인데, 일본식으로는 이제 나국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나국, 요게 후미, 요게 이도국. 근데 이 나국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히미코 여왕에 있었던 그러한 그 수도다.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30나라가 되는 야마토라는 그 나라로 이제 총 지휘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국이고, 거기에 그 히미코 여왕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손영건 분의 그 주장이죠. 근데 저는 그걸 믿는데, 근데 그 증거가 또 뭐냐면은 바로 그것이 이런 구리창을 갖다 만들던 공방이 집중되는 곳이래요. 거기에 또 구리창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런 또 하나 재미있는 게,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린 이다설이라는 이런 말이, 다설이라는 것은 그 무당이 세운 왕국의 4개 성문인데 성문을 지키는 벼슬 이름이 다설이랍니다. 제 주장은 한일자 붙은 이라는 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소마리, 마리, 이 뜻이 마리가 있으면 소마리라고 할 때 이자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첫째 천황, 진무 천황의 이름을 볼 것 같으면 이와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레. 이와레는 뭐냐? 와레는 위례성. 우리가 이제 와레가 됩니다. 일본말로는. 거기다 이를 붙여가서 자기가 일본을 따올 때 이를 갖다 붙이기로 해요. 보통.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미치 사람 또는 백성들의 습속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거로 봐서 이다설이라는 이름도 미치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다. 벼슬 이름이. 근데 또 하나 정말 그 벼슬 이름의 그 벼슬아치 이름이 확실한 말입니다. 아까 꽃가루 나왔는데 꽃가의 다음결 존칭이 꽃기거든요. 그게 거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로 봐서는 이거 틀림없이 미치 사람이 지은 벼슬 이름이고 이 사람들이 벼슬아치였었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나옥이라는 그때 가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무덤이 이렇게 커다란 돌덩어리 큰 게 있고 그 받친 게 있고 거기서 커다란 옹관이 나왔답니다. 독무덤. 거기도 역시 그 한나라 시대 때 거울 이것이 30개 나왔습니까? 10,000개 그러면 구슬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그곳이 바로 이러한 그 구리창을 갖다 만들어낸 공장이 있던 곳이래요. 그 외에는 유리로 된 구슬을 갖다 많이 만든 곳이고, 이런 칼을 만든 거푸집,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데, 이런 그 등등의 이제 증거를 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이 영을 갖다가 서천에서 모셔온 미치 이주민들이 주름 잡고 살고 있는 곳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생각이 드는 것이, 여왕은 여자 무당이죠. 여무당이에요. 거기서 이쪽에 있는 이도국이라는 이곳에 이대설이라는 벼슬아치 강력한 이대설은 이 여왕의 아우고, 두 나라가 형제 나라 아니겠습니까? 어느 에 그러니까 백제와 미치의 관계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도 쌍알이 져 있지만 여기도 쌍알이 져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여왕을 시킨 것도 이 미치인이 장사하면서 이 무당들한테 구슬려서 왕이 된 거고, 그래서 좀 놀랍게도 이 역사가 비슷하게 전개됐다 어느 정도 느껴야 됩니다. 그 여왕이 묻힌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이 아직도 이제 미스테리죠. 그런데 이 손영건 이 양반이 볼 것 같으면 그 중국 기록에 볼 것 같으면 이 이도에 있는 중국 사제를 밤낮 쳐다보면서 이런 그 다락집이 있고 누가 이제 지키고 있고 이런 거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을 만한 이도국에서 은전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고조선이다. 그 고조선 어디냐 할 것 같으면은 이 후미국이 있고 이도국이 있고, 이도국인데 그 중간 요 정도에 되거든요. 그 높은 산이 안 높진 않아요. 한 400, 500 이 정도인데 가봤더만은 너무 우거져가서 우리 손자기가 이건 자이언트 브로콜리라고 너무 우거져서 옆에는 있을 거고 하면 무덤이 그 꼭대기 가면 어디 있을지도 몰라서
혹은 이제 요담에 가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조산을 역시 우리말로 풀이해보니까 이게 소말이에요. 그런 뜻에서도 이게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힘있고 여왕이 그 사만의 그 힘이라는 그 나라에서 왔던 증거들 뭐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같은 10가지 같은 제가 들어봤는데 그래서 우선은 힘이라는 힘있고 그는 저 자수하는 뜻이고 힘이라는 것은 나라 이름인데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똑같아요 한자도 그 서천에 그 있던 그 힘이라는 나라가. 예,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이분이 묻힌 곳이 아니 그 기록에 따를 것 같으면 이 위서 외인전에 따르면 순장이 되어 있다면 10명이나. 근데 순정이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없었던 풍속이거든요. 이게 미치 이주민이 이렇게 부여에서는 있었고 미치인이 나온 곳이 부여니까 거기 풍속이고 그 풍속이 그대로 거기서 가서 그것도 이제 큰 그 증거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제가 벼슬 이름 꽃게라는 이름이 있고 또는 뭐 이다선이 이런 게 다 이게 이제 백제의 말투이고 예, 그런 등등의 이제 증거로 봐서는 또 구리칼도 구리창도 그렇고 예, 그런 증거로 봐서 예, 틀림없이 이 힘있고라는 그 여왕은 이 힘이라는 만에서 온 여자 무당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저 규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는 저 식곡구에 가봤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증거를 갖다 쭉 대본 거고요. 거기 나오는 칼들이 이제 이게 증거의 하나인데, 이런 날이 큰 그런 이제 청들 갖다가 쓴 거고요. 거기에 나온 요거는 그 다음, 또 하나 위서 외인전에 나오는 얘기들, 그래서 희나국이 나오는데요. 군화국에 이제 유적에 보면은 이런 커다란 마을 유적이 있지만 거기서는 왕의 무덤은 아직 발굴되지 않고 있대요. 군화국은 이름 자체가 벌써 나국의 큰 군화국 이렇게 되고 그 왕의 이름도 힘이 굳고 해서 힘이가 똑같아요. 군은 크다는 뜻이겠고 고는 자손이고 큰 집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247년에 힘있고가 죽게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죽게 됐냐? 할 것 같으면은, 이 소년관의 주장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것도 역시 중국의 큰 나라의 갑질에서 죽게 됐다. 왜냐? 이도국에 있는 동생이 야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동생이 자기 누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전체. 그래서 죽였지 않았겠는가 이런 짐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더 두고 볼 일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군화국이 그 형제 나라 건데 아무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대요. 여기 나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싸움이 붙은 거죠. 싸움 붙은 것은 틀림없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갔는지 자취가 없어졌어요. 군화국에 대한 것이. 국왕의 자리도 없고 아무 처지도. 그러니까 제 짐작은 양반들이 싸움을 걸어서 겨우 져서 어디로 가버렸다.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선 그 동네 이름이 다마나예요 또. 다마나. 구슬옥자에다가 이름 명자에서 다마나인데 아시다시피 리을하고 니은하고 이제 바뀌기 쉽죠. 그래서 다마나가 됐다. 왜냐? 거기 옆에 고변에서 나오면은 거기에 거기도 칼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 칼에 이번에는 은으로 된 상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글자가 이런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그걸 해석해 보면은 여기에 묻힌 왕은 백제 계로대왕이 임명한 후왕이다 하는 것은 제가 지난 뉴질랜드 가서 발표한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백제의 국왕을 나중에 모셔온 게 아닌가 이런 연기를 갖다가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역시 이것도 역시 군화국도 미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 다음에는 시곡구에 올라가 봅니다. 이 시곡구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부산이고 서만이고 이게 대마도, 이기섬, 그 다음에 마츠로, 이토, 뭐 후나 이번엔 일로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구리창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 구리창이 많이 나오는 곳이 요 일대하고 이렇게 요 정도 된답니다. 이렇게 일대가. 그러니까 2세기 말서부터 뭐 3세기 말, 4세기 초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 구리창에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요 중에 일부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 관심을 한 것은 이러한 그 말하던 길목이죠. 바닷 길목. 여기 또는 요런데 또는 여기도 지도에 없으면 그런 그 길목마다 모노노베가 이제 미치 이주민의 이제 일본 이름인데 그 집안 이름인데 그러한 그 기록이 또 그대로 센다이 규지 홍기라는 그런 족보격인 이런 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길목마다 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요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봅니다. 여기도 재밌는 게요. 이번에는 여기 평야지대가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그곳마다 이런 꼴에 네모난 꼴 그러니까 dur지 않습니다. 네모난 꼴에 이게 한 30m 뭐 40m 정도 된대 크기가. 거기다가 여기에 발이 달려 있습니다. 요 실제 사진은 이렇고요. 여기에서 이제 발굴된 것은 여기 있는 그 무덤 하나래요. 그런데 그 무덤에서도 이 순장의 흔적이 있어요. 네모나다, 순장이다. 이것도 이제 미치 주민이 갖고 온 풍속이 아니겠는가 이제 짐작을 좀 해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곳에 있는 이 일대가 사실은 이즈모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이즈모. 근데 이름 자체가 두무라는 이름이 이제 제주도에 있는 그 말로서 두무라는 것은 한라산을 원래는 두무라고 그랬대요. 둥글다 해서. 또 두무라는 게 분지라는 뜻도 있대요. 근데 두무가 이쪽으로 오면서 이두모가 됩니다. 이가 붙어요. 말이 소말이. 소말이가 이소말이. 또는 우리구루가 이와라가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다솔이 이소다솔 되고 여기도 이층으로 두무가 이두모가 됐다는 것이 이제 김사엽 교수의 이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말부터도 지방의 이름 이두모 이것이 역시 미치주 사람들이 지은 이름이다. 무덤 자체도 네모나고 순장을 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발굴된 것이요. 이것이 이제 발굴된 요 지방에 요곳에 이제 그 마세라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무슨 길을 닦다 보니까 고진단전 유적에서 386자루가 되는 구리칼이 나와요. 그것도 역시 그 제교를 쓰는 건데 그 외에도 또 그 옆에 한 10표 되는 왼쪽에서는 납작한 구리칼이 나왔답니다. 구리칼이에요. 이번엔 창이 아니고. 구리칼의 원조가 또 이제 규슈랍니다. 규슈에 있는 뭐예요? 거푸집을 봐서 이것도 역시 이제 미치 이주민이 한 솜씨다. 이런 식으로 일본 학자가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등등의 또 일본 서기에 볼 것 같으면은 신화지만은 신화 중에 3분의 1이 이즈모에 대한 얘기인데 그 중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도마라는 그 지방에 내려온 신령님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 최고 신인 아마테라스 여신이죠. 의 동생 이름이 스사노입니다. 우리말로 아주 사나운 사람 같이 들려요. 스사노. 근데 양반이 거기 내려와서 이제 평정을 했답니다. 거기에 그 자손이 이름이 뭐냐면 오나무찌. 이것도 무찌면 미쪽으로 또 통하거든요.
그 사람 평정하면서 나는 이 구리창 가둬서 이걸 평정했으니까 구리창 이용하면은 나라를 잘 평정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봐서 아마도 틀림없이 이것도 역시 이제 미치 사람들이 차지한 그런 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찾은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서는 혼시으로 갑니다. 그래서 나라에 지금 이제 쳐들어가요. 근데 거기에는 일대가 벌써 3세기에는 커다란 동네가 있었습니다. 큰 도시가. 도시에 비교할 만한 것이. 근데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가뭄이 있었는지 또는 추위가 했었는지 병이 많았었는지 하여튼 기록은 자세한 건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러게 해요. 그런 거기 때문에 비패하고 있었다 하는 5년 동안에. 그때가 바로 뭐냐면 4세기 초. 그때가 바로 또 이런 일대에서 새로운 토기가 나오기 시작한 무렵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후대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된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런 것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본 토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말로는 미니처 토기라고 그래요. 미니처. 그러니까 작게 만든. 근데 요 그림은 어디서 나왔냐? 지난해에 이 하남시에 무덤 52개가 발굴됐는데 그 중에 나온 것들입니다. 사진에. 이게 백제에 벌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은 부뚜막을 갖다가 무덤에다 묻으면서 사후에도 모셔봤던 게 한 게 아닌가. 그 똑같은 것이 일본에서 나와요. 그러한 전쟁이 4세기 초부터 시작한답니다. 그건 이제 일본 고고학자가 밝힌 거. 그러한 증거로 봐서 이제 미치 이주민들이 원노노베시라고 그러는데 일본 말로는 그이들이 이제 여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여기서 왕도를 지키던 사람들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 같아. 4세기 초부터. 그래가지고선 나라의 한 모퉁에다가 지금 가장 오래된 신사 신궁이 있다는 그런 곳에서부터 이제 왕도를 갖다 짓기 시작했고, 일본의 초대 임금의 이름이 진문데, 일본식 이름은 야마토 가미 이와레라는 말이 들어와요. 이와레는 우리를 갖다 옮겨올 때 쓴 이를 갖다 붙여서 생긴 새로운 말, 이와레. 이게 수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도 보더라도 사실 다른 것도 많지만은 그것만 보더라도 이 초대왕이라는 것은, 천황이라는 것은 이 백제가 간 그런 왕의 이름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서 이제 거기에 마침 그 땅의 한 모퉁을 차지하고 거기에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죠. 4세기 초부터. 근데 4세기 이제 중간쯤 되면은 제가 이제 20년 전부터 주장하듯이 인나가라에 있던 외인들, 미치 주민들이죠. 이 사람들이 협력해 가서 근초왕이 이제 들었습니다. 백제에. 그러면서 그에 남하하면서 가야 지방하고 전라 지방을 정복할 때에 협조를 해줘요. 도와줘요. 그래서 그때에 인나가라의 우두머리가 받은 칼이 칠치도라는 것이죠. 그 칠치도에 나오는 외왕, 지가 바로 거기 우두머리 이름이고 그 사람을 모셔 받들어 갑니다. 여기 나라에 있던 사람들. 그래서 이름과 일본식으로는 니기 하야히라고 그러는데 그이가 거기 있으면서 396년에 고구려 침공을 받아서 도망온 공주에 있던 후왕을 마저들어서 땅을 갖다 물려줘요. 그것이 이제 일본 왕실의 시초다. 제 주장이고, 이 진부천하라는 것은 가공. 첫째 실제 인물은 오진. 근데 보세요. 신자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히미코도 역시 이름이 일본성에는 진구로 나옵니다.
근데 그 신령 신자가 들어오는 이거 이름 네 분의 그 임금들은 죄다 한반도에서 왔다는 것이 이제 대개들 이제 일반 학자들의 주장이고,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맨 처음에 있는 그 진무천왕의 이름도 이화래라는 이런 백제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그 수진천왕이라는 이 양반도 또 미막계로 임나가라의 미막계, 그게 똑같은 이름이에요. 거기 들어있고, 또 세 번째 오진천왕에는 공주 같다는 이름도 거기는 호무다라고, 이건 공주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진구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반도에서 왔는데, 그러면 그 이름이 그건 저 까다로워요. 그런 그 이름은 뭐냐, 오키나가 뭐라고 돼 있어요. 오키나가. 근데 키나가 뭐냐? 곰곰이 생각해봐도 그 히미코에서 왔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관련된 이름일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 보면은 히읗하고 기엇하고 통하니까 그게 히미코 대신에 키가 되지 않겠는가. 또 M하고 N하고 또 바뀝니다. 잘. 그래서 여기서 키나가 했지만 나를 갖다 M으로 바꾸면 이게 가는 기가 되고, 그건 비슷비슷하게 히미키 정도 돼요. 그 역시 이것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 그런 이름 등등에 보더라도 이 히미코라는 여왕은 이 서천에선, 힘이라는 나라에서는 무당이 틀림없다, 이런 심정을 갖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등등으로 여기에 그 나라에서 차지한 힘이, 아니 그 미치 이주민들이 나라를 세웠고, 그것은 그 모셔온 것이 첫째 왕이 그 임나가라의 그 왕이던 그 외왕지, 그것이 일본 서기에는 수진천왕이라고 또 이렇게 나와요. 수진. 그런데 미막기라고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양반이 이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땅을 물려준 사람이 수진천왕이고, 그게 이제 그 미치 이주민의 우두머리고, 다 나중에 온 사람이 공주에서 도망온 그런 백제 후왕.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 역사가 이제 시작했다 하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위서 한전을 볼 것 같으면 미친 나라의 센치 우호가 진왕이었고, 미친 나라는 진왕 마한과 변한 두 한만 다스렸어요. 마한, 진왕은 권한 바뀌죠. 그리고 고유왕은 246년에 돌아갔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위서 외행전에 따를 것 같으면 히미코라는 여왕이 결국 야마토라는 나라를 일본에 3세기 초에 세웠는데, 이 히미코라는 여왕은 결국은 서천에서 온 무당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형나라, 그 아우가 나라, 다스린 나라가 이도국이고, 결국은 그 둘이서 3세기에 그 일본, 그 규슈를 갖다 다스렸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진왕이나 또는 그 히미코 여왕이나 이거 추대하게 한 것은 미치, 그러니까 해상무역에 종사하던 그러한 그 미치 이주민들이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4세기 초에 미치 이주민이 나라 쪽에까지 진출하면서 거기서 찾아오고 있다가 그 왕으로 모신 임금이 그 백제 근초왕이 임나가라, 가야 일곱 나라하고 전라도를 평정했을 때에 협조한 덕으로 외왕지로 지목된 임금이고, 그 임금이 일본에는 일본 수진천왕으로 나오면서 그때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 오진천왕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결론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을 은행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